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라는 책입니다. 김준호 지음 포르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진심을 전하고 공감을 만드는 40가지 말의 철학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진심과 마음을 전하는 20년 차 앵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감의 언어 말하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가꾸었더니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태도를 바꾸는 작고 강력한 말의 힘에 담긴 비밀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친구지만 정말 근사해. 유난히 내가 초라하고 작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내게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내가 근사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아는 나이라 달콤한 칭찬에 우쭐하지는 않지만 근사하다는 친구의 말은 정말 근사한 위로가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근사한 위로를 건네는 멋진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모든 언어는 공감을 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적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소통은 결국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위로나 거창한 조언이 아니더라도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해 횡하던 마음의 빈 공간을 뭉근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아니, 그 말을 건넨 따뜻한 사람을 우리는 오랫동안 근사한 보물처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감의 말, 가슴에 남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 반대로 상대방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아니,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를 이해하거나 설득하기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이 지나온 길과 삶에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소한 신념 하나도 꺾지 않으려는 아집은 귀를 닫게 하고 상대의 말을 자르는 날카로운 칼을 품게 합니다. 점차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결정적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옳은 말이라 생각해도 혹은 좋은 말을 전달하려 해도 공감되지 않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진실된 마음을 담은 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말은 그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어설프다 한들 상대방의 마음에 직접 가닿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말이 있고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공감하며 관계를 고려한 언어를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픈 혼잣말,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나에게 전하는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타인과의 대화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를 혼잣말의 형태로도 표출됩니다. 스스로가 의도했든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풀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이 쌓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로움을 넘어 불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혼잣말은 이를 해소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혼잣말은 목적을 지닙니다. 깊은 밤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어나 어두운 거실로 나왔을 때 도령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실에 자고 있던 강아지에게 말을 걸어 깨우지도 못할 때 괜스레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 와 같이 말입니다. 배고플 때 혹은 하품을 하고 나서 아, 배고파. 아, 졸려. 이렇게 무심히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혼잣말의 경우는 주로 지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후회하며 그 생각을 반복할 때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반추 사고라고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젠장. 하필 내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등의 아쉬움과 후회의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이불킥이라고 해도 좋을 이런 혼잣말 역시도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자 하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무서울 때는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심심할 때는 할 일을 찾기 위해 우리는 혼잣말을 합니다. 민망한 일에 대해선 이불킥과 함께 털어내고 후회되는 일에 대해선 반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혼잣말은 이렇듯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생각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야 합니다. 슬픈 혼잣말이 아닌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줄 그런 말, 그 말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혼잣말을 닮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언어로 닮아가야 합니다. 동질감을 무기로 내 편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칭찬은 간혹 아보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수평적 관계에서조차 칭찬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꼬여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너 오늘 정말 멋있다. 이번에 작성한 기획안 대단하더라. 대단해. 나라면 너처럼 못했을 거야.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칭찬을 받는 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분명 칭찬을 건넸는데도 상대의 반응이 온전히 곱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봅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심지어 쓸데없는 소리 하긴 같은 핀잔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칭찬의 효과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발견했을 때, 성격의 장점을 느꼈을 때, 그의 업무에 관한 능력에 감탄했을 때도 작은 칭찬을 건네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칭찬만 하는 컴퓨터와 비판만 하는 컴퓨터를 접한 두 그룹이 칭찬만 하는 컴퓨터에게는 호감과 신뢰를 보내고 다른 쪽은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연구는 이를 잘 드러냅니다. 칭찬은 상대에게 하여금 그런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을 닮고자 하는 노력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미지 관리 또는 인상 관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칭찬은 호감과 믿음을 만들고 이는 다시 칭찬의 대상이나 그 내용을 닮으려는 모방 심리로 이어집니다. 또 이를 통해 만들어진 유사성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가지게 합니다. 동질감의 원천이
유사성, 즉 닮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와 비슷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호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사성 효과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닮은 혈연이나 같은 공간의 이미지와 문화를 공유한 지형과 학연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 없는 믿음을 보이기 쉬운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질 때 말은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때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는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확장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으로 스스로도 느낄 만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친구에서부터 연인 사이까지 그간 몰랐던 자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관계는 다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자기 노출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긍정적 자기 노출은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신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기 노출과 관계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자신을 노출하고자 하는 본능을 느낍니다. 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습니다. 셋,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호감을 느낍니다. 말은 지문과 같습니다. 감추어도 본질은 반드시 말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말이란 흡사, 지문과도 같은데요. 성형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려한 치장 뒤에 숨어도 결국엔 선명히 그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인주를 묻혀 흰 종이 위에 찍으면 명확한 형체를 드러내는 고유의 무늬, 지문처럼 말입니다. 가면으로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 것은 지문을 드러내는 인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지문은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주변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도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여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진심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성만이 진실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진심과 진정성은 관계에 있어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매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말은 숨길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문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배려의 마음을 담아 잘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말로 좋은 삶을 가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